이거 하나 모르시면 스마트폰은 평생 어렵게만 느껴지실 겁니다. 앱 설치할 때마다 뭘 눌러야 할지 몰라 손이 멈추고 용량 부족이라는 말만 뜨면 가슴이 철렁하시죠? 복지관과 센터에서 어르신들께 수업을 하다 보면 다들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것 같다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이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한 번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으셨을 뿐입니다. 오늘 딱 5분만 함께 보시면 앞으로 스마트폰을 켤 때마다 막막했던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십니다. 플레이스토어가 어디서 나온 건지, 용량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오늘부터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스마트폰 볼 때마다 답답해 하시는 친구분 계시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같이 들어보시라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주 쉽게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아시나요? 아주 오래전에는 사람이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숫자를 세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다 계산이 점점 복잡해지니까 주판이라는 도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주판은 다들 한 번쯤은 만져보셨을 겁니다. 그때는 그게 최고의 계산기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훨씬 큰 기계가 등장합니다. 바로 초창기 컴퓨터인데요. 이 컴퓨터는 크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처럼 책상 위에 올려놓는 게 아니라 방 하나를 통째로 차지할 만큼 거대했습니다. 건물 한쪽 벽을 다 채울 정도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이 거대한 컴퓨터가 조금씩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방 하나를 채우던 컴퓨터가 책상 위에 올라갈 크기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는 가방에 넣고 다닐 수 있는 노트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컴퓨터가 우리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오는 스마트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물건이 아닙니다. 컴퓨터가 오랜 시간 동안 점점 작아지고 점점 똑똑해진 결과물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손에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알고 계셔도 스마트폰이 왠지 조금은 친숙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폰을 움직이는 세 가지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 하면 삼성폰, 아이폰 이렇게 회사 이름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스마트폰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걸 자동차에 빗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계입니다. 삼성폰도 있고 아이폰도 있고 다른 회사 제품도 있습니다. 이건 자동차로 치면 자동차 본체, 그러니까 겉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OS라는 프로그램 운영체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스마트폰은 두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폰은 구글에서 만든 안드로이드라는 두뇌를 쓰고 아이폰은 애플에서 만든 iOS 두뇌를 씁니다. 두뇌가 다르니까 사용하는 방법도 조금씩 다릅니다. 세 번째는 통신사입니다. SKT, KT, LG U+ 같은 곳입니다. 통신사는 전화도 하고 인터넷도 쓸 수 있게 도로를 깔아주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도로가 없으면 달릴 수 없듯이 스마트폰도 통신사가 만들어주는 그 길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기계라는 몸체와 운영체계라는 두뇌, 그리고 통신사라는 도로,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스마트폰이 제대로 작동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스마트폰 이야기가 나오면 이 세 가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수업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플레이스토어가 삼성에서 만든 거라고 알고 계십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플레이스토어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구글이 만든 앱 가게입니다. 앱 가게라는 거는
우리가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설치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삼성 스마트폰에는 스토어라는 앱이 따로 있습니다. 이건 삼성에서 만든 앱인데 기능을 업데이트할 때 쓰는 곳입니다. 그리고 통신사에서 만든 원스토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앱을 설치하는 곳이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 헷갈리실 수밖에 없죠. 하지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플레이스토어 하나만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앱이 필요할 때는 이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이름을 검색하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알고 계셔도 앱 설치할 때 헤매지 않으실 겁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때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용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진 저장이 안 되거나 앱 설치가 안 될 때 대부분 이유가 용량이 부족해서입니다. 그럼 이 용량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우리 생활에는 여러 가지 단위가 있습니다. 길이를 잴 때 미터를 쓰고 무게를 잴 때는 킬로미터, 물의 양을 잴 때는 리터를 씁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파일의 크기를 재는 단위가 따로 있습니다. 이름이 여러 개 있는데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사용되는 건 딱 세 가지입니다.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입니다. 예를 들면 사진 한 장은 보통 메가바이트 정도 됩니다. 노래 한 곡도 비슷한 메가바이트 정도입니다. 그런데 영화 한 편은 이보다 훨씬 커서 메가바이트나 기가바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전체 저장 공간을 이야기할 때는 128 기가바이트, 256 기가바이트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 숫자가 클수록 사진도 많이 저장할 수 있고 동영상도 많이 저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사진과 동영상을 계속 쌓아두기만 하면 이 저장 공간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은 필요 없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고 계셔도 용량이라는 말이 더 이상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실 겁니다. 추가로 내 스마트폰에 어느 정도 용량이고 저장 공간이 여유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상단 위에서 아래로 내린 다음에 설정에 들어간 다음 디바이스 케어 들어가시면 내 폰에 있는 저장 공간이 보이실 거예요. 저장 공간.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저장 공간을 확인하셔서 내 폰에 있는 저장 공간이 전체가 어느 정도 용량이고 얼마만큼의 여유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을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이 제대로 움직이려면 기계라는 몸체와 운영체계 두뇌, 통신사라는 도로 이 세 가지가 함께 한다는 것도 알아보았습니다. 플레이스토어는 삼성이 아니라 구글이 만든 앱 가게라는 것도 오늘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그리고 용량이라는 이야기도 했었죠.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이 세 가지 단위만 기억하시면 용량이라는 말도 더 이상 무섭지 않으실 겁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복잡하게만 느껴지실 텐데 이렇게 하나씩 풀어놓고 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셨죠? 스마트폰이 여전히 어렵다고 느껴지는 분 계시면 함께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스마트폰에 대한 재미있는 내용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